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에린입니다. 오늘도 알렉스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행사를 소개하는 이벤트고와 또 연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톡터뷰는 계속 꾸준히 매주 진행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저랑 또 알렉스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트렌드 썰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2022년 연말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CES에서 각광받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 4개를 뽑아서 올 한 해를 한번 전망해 봤는데요.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지속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 그리고 메타버스와 XR, 그리고 블록체인과 NFT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네, 그런데 벌써 2022년 12월이에요. 1년이 지나서 저희는 올해 이 4가지 저희가 뽑은 키워드들이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끼리 한번 검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2022년 예측치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좀 점수 매기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뽑았던 이 4가지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또 관련 주제의 컨퍼런스나 행사, 포럼 같은 것이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 전문가에 대한 초청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각 항목별로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운송, 트랜스포테이션이죠. 이게 생각보다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별 2개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좀 더 핫하지 않을까 해서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만 해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될 거라고 약간의 기대가 있었죠. 맞아요. 특히 그 애플에서 우리도 완전 자율주행차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뭐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이래서 엄청 기대가 컸는데 좀 약간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런 뭔가 전기차 유니콘 기업들의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또 연말이 되니까 약간 하락세를 탔죠.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벤츠와 추진하던 그런 유럽에서 전기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도 좀 잠시 중단되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IRA 때문에 미국에서 100%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현대나 기아차 등등은 미국에 수출할 때 100% 전기차가 미국 생산품이 아니란 이유로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가격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점유율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도 우리나라 이 공장들이 굉장히 미국에 많이 진출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 내연기관차입니다. 아직 전기차 공장은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도 모빌리티가 완전히 축소되는 경향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자동차국이나 도시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이 분야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되네요. 많은 지원과 그리고 규제 혁신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되리만큼 이 분야가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차는 계속돼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죠. 바로 지속가능성, 서스테너빌리티입니다. 저희는 이번 키워드가 그야말로 올해의 대박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5개 드리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세는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도 별 5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에는 이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정말 누구나 체감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8월에 강남에서 홍수가 발생하면서 정말 수백 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정말 내 지금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이 생존이라는 문제가 직결되니 앞다투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C테크라고 하죠. 이런 기술에 대한 개발에 이제 모두가 뛰어들 것 같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패러다임 역시 지속가능한 ESG 전략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다양한 유튜브의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실 ESG는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돼서 많은 각광을 받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2023년에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ESG 경영이 실질적인 재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지표로 나타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경영, 재무 전문가에 대한 연사에 대한 그 니즈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메타버스와 XR이죠. 저희가 너무 기대가 컸나 봐요. 올해는 약간 별 2개 정도 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더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해서 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올해 별 2개다. 너무 박한 점수 아닌가요? 이게 사실 확실히 2021년이 메타버스의 이 화제성이 피크를 찍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2년도에는 조금 화제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또 비대면의 솔루션으로 바로 이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죠. 사실 메타버스는 이전에도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너나 나나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대중화의 계기가 된 거죠. 당시에 진행했던 뭐 이벤트,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다 유행처럼 메타버스를 접목시켰어요. 기억하시죠? 네, 맞아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하실 것인지 아니면 메타버스를 당연히 엮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에린? 제가 작년 21년의 키워드를 돌매라고 했죠. 맞아요. 돌아서면 메타버스, 돌아서면 메타버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오히려 올해도 메타버스면 또 메타버스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메타버스가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같은 이런 시즌적이고 뭔가 심층적인 아젠다가 구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질 않다 보니 좀 약간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네, 그만큼 메타버스의 진심인 그런 경영 방침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현재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는 아직까지 그닥 큰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많은 주주들이 생산성의 하락을 이유로 메타버스 분야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메타버스의 화제성이 내년에도 이어질까? 그래도 이제까지 축적됐던 그 기술들이 뭔가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조금은 더 긍정적인 별 3개를 드린 겁니다. 21년도에 한참 메타버스가 붐을 일으켰던 시기에는 메타버스의 신기성 그리고 대면에 대한 대안으로서 메타버스를 선택을 했다면 23년에는 시제품을 만든다던가 원거리에서 다양한 제품의 테스트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기성을 넘어선 실용성의 메타버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블록체인과 NFT인데요. 이게 좀 올해 가장 거품이 많았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 막 부여잡으신 분들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좀 입맛이 씁쓸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별 1개 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개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이 구글 트렌드의 점수를 한번 볼게요. NFT 검색 빈도가 1월 대비, 그러니까 연초 대비 한 82%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엄청난 축소인데요.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든 거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NFT 거래량도 75%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NFT의 인기를 끌어온 이 NFT 아트라고 하죠. 이런 주요 컬렉션들의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NFT 아트의 그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정말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루나, 테라 사태와 FTX 파산 이런 것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미래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NFT 시장도 좀 축소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까지 이게 NFT가 사실 투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좀 남용됐던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품들이 꺼지면서 일종의 등기부등본 토큰으로서의 NFT의 진정한 그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다가올 웹 3.0 시대에 그 진가가 또 드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계시더라고요. 에린,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었던 메타버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NFT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격하게 불타오르다가 그 거품이 훅 빠지는 느낌이고요. 맞아요. 그 훅 빠지는 거품이 지나면 실용적인 단계로 정착이 되는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연초에 우리 서울 스피커스 뷰로가 픽했던 4개의 키워드에 대해서 연말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알렉스님이 보기에 우리가 연초에는 놓쳤지만 2022년을 강타했던 그런 좀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었을까요? 있었죠. 이 4개 말고도 22년을 강타했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